자, 다음은 여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여당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더민초 소속 의원들, 60명 좀 넘는 인원들이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차담회입니다. 뭐 그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기사를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좀 여러 가지 지적이 좀 담겨 있습니다. 반성 외치던 여당 초선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앞에선 뭡니까? 점점점으로 돼 있어요. 뭐 별말 안 했다 이런 뜻 같습니다. 쓴소리 대신에 뭐 정책 제안을 많이 했다 뭐 등등등 이런 얘기예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쇄신, 쓴소리, 초선 폐기는 없었다. 폐기 없었다. 사진만 찍고 끝난 93분. 사진이요? 좀 더 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초선 의원 68명과 첫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뭐 정책건의 위주. 그러니까 11명이 발언을 했다고 알려지죠? 그러면은 3분씩 발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깊게 얘기하기 좀 어려웠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인사 문제나 조국 사태 등 사실 굉장한 이 민주당 관련 현안들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언급이 없었다. 그리고 간담회 후에 20분에 걸쳐서 개별 사진 촬영을 각각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사진 찍기용 이벤트입니까? 뭐 이런 지적도 이제 좀 나왔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이제 간담회를 하는 모습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앞에는 사실 몇 분이고 이렇게 멀리 좀 떨어져 있었군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간담회가 끝났는데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재보궐선거 직후에 여당의 초선 의원들이 목소리를 좀 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영상도 묶었습니다. 보시죠. 돌아선 국민의 마음, 그 원인은 결코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들을 포함한 민주당의 착각과 오판에 있었음을 자인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상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되며 오히려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동력을 잃은 것은 아닌가 뒤돌아보고 반성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초선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격려하면서 지금 우리 당과 또 우리 정부가 보다 더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님들이 보다 혁신성과 역동성을 잘 살려서 선도해 주실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그걸 가지고 대통령한테 굳이 질문해야 될 그런 필요성들을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자, 그럼요. 지금부터 이 주제와 관련해서 아침의 매일경제의 시그니처 코너입니다. 빈칸 채우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어떤 빈칸이 있는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에 빈칸이 2개가 있어요, 지금요. 자,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초선 68명. 무엇 대신 무엇? 무엇 대신 무엇? 2가지입니다. 이종훈 평론가, 주원규 교수님은 제가 미리 요걸 좀 보여드렸거든요. 쓰셨으면 앞에 걸어주시고요. 사실 여기 들어갈 내용은요. 앞선 소개됐던 기사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 뭐 쉽게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 대신 무엇. 그러니까 이 앞선 빈칸과 뒷선 빈칸은 약간 다른 내용인 거죠. 상반된 내용일 겁니다. 아마. 여기 보면 뭐 어제 있었던 내용까지 쭉 설명이 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상상을 하고 계시는지 패널분들 쓰신 답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종훈 평론가 설명해 주세요. 네, 저는 쓴소리 대신 단소리. 그럼 앞에는 쓴소리, 뒤에는 단소리. 네. 굉장히 뭔가 이 음도 맞는데요. 지금 세 글자씩. 예. 초선 의원들 뭐 그동안에 뭐 재보선 끝나고 나서 조금 전에 이제 화면으로도 봤습니다만 뭐 반성 얘기하고 그런 그 기계로 봐서는 이번에 청와대 들어가서도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꽤 쓴소리를 좀 하지 않을까. 모든 국민들도 그렇게 예상을 했고 사실은 기자들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사 쓸 거리가 하나 없을 정도로 단소리만 하고 온 거죠. 그런데
쓴소리를 못한 것도 못한 거지만 예. 어제 그 발언 내용들을 다 이렇게 꼼꼼히 뜯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역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 다 힘 실어주는 얘기밖에 없어요. 예, 이거 더 해야 됩니다. 이거 더 해야 됩니다. 하는 소리만 하고 왔으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흐뭇하셨겠죠.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완전히 이건 방향성이 좀 잘못됐다. 왜냐하면 초선 의원들이 반성을 한 그 내용에 또는 책임의 상당 부분이 예.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있는 거 아닌가요? 청와대? 예, 그런데 왜 그 부분은 제외를 했느냐. 예. 민심을 조금이라도 경청을 했다면 예. 그 자리에 가서 적어도 민심을 반영한 제가 낸 이런 얘기도 있다 하는 정도는 전달을 해줘야 됐던 거죠. 예. 그래서 쓴소리 대신 단소리 이렇게 정답을 추정해 주셨어요. 달달한 소리만 하고 왔다는 겁니다. 예. 단소리. 자, 주홍규 교수님께서는 역시 두 가지 쓴소리는 같네요. 지금 쓰신 걸. 뒤에는 근데 다르게 박수라고 쓰시는 것 같아요. 설명해 주세요. 예, 박수만 치다 오신 것 같아요, 확실히. 박수와 사진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처럼 기사 쓸 거나 뭐 읽을 게 없어요. 이게 너무나 실망스러운 부분이 시작부터입니다. 68명이 그렇게 우르르 가셨어야 될까요? 그냥 한두 명이 딱 결기를 가지시고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약간 대표성을 갖는 의원분들이 소수가. 네, 근데 68명이 그렇게 다 따라가셔가지고 사진을 꼭 찍으셔야 됐는지 그거밖에 지금 남지 않은 팩트가 되게 안타깝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보면 내용이 정책 재원에 집중돼 있는데 예. 정책 재원은 민주당의 지도부나 당대표 중진 의원들이 하시는 문제입니다. 지금 초선 의원들한테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딱 두 가지 키워드였어요. 조국과 사실 부동산이란 키워드였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제 회고록 출간, 조국의 시간이나 회고록 출간가 맞물려서 예. 여론의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에서 초선 의원들은 오히려 결기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탓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민심이 있다라는 것을 강하게 어필했어야 될 것이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박수만 치고 왔다라는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게 반대적으로요.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영선 의원이 지금 대구 보수의 심장에서 탄핵 정당을 외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렇게 지금 현 정부 잘하고 있다라고 박수를 치는 게 얼마나 큰 대비가 될지에 대해서 초선 의원들이 너무 정무적 감각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종근 평론가와 주홍규 교수님 두 분은 앞선 빈칸은 쓴소리는 같아요. 근데 뒤에 표현이 한 분은 단소리, 한 분은 악수 이렇게 추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답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빈칸 보여주세요. 쓴소리입니다. 이거는 두 분이 다 맞추셨어요. 쓴소리 대신. 자, 그럼 문제는 두 번째 빈칸입니다. 과연 어떤 표현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지 보겠습니다. 인증샷입니다. 인증샷. 그러니까 이 제목은 사진을 찍었다는 부분을 주목한 겁니다. 쓴소리 대신 인증샷. 쓴소리 대신 단소리.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쓴소리 대신 악수. 다 취지는 맞는데 이 기사는 쓴소리 대신 인증샷이다. 이렇게 제목을 좀 달았습니다. 어제 상황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요. 다음 기사는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난 건가? 이걸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친문에 막힌 소신, 민주당의 이준석이 없는 이유다. 아주 정면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상황하고. 여기 보면 여당 신진소장파의 실종 이렇게 돼 있으면서 이유를 분석했어요. 국민의힘은 친이 친박이란 계파가 괴멸됐다. 그리고 태극기 부대와도 절연,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뭔가 없어지고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당은 참여정부 출신들 계속 중용을 하고 있고 초선이 넘쳐나는데 새 인물은 없다. 저마다 쓴소리 피하고 자기 검열을 한다. 있긴 있는데 일부 소신 목소리 정도 있다. 혹평입니다. 혹평. 엄청난 혹평입니다. 지금.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구락 교수님. 예. 역동성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야당에 밀리고 있는 겁니까? 굉장히 비판적으로 쓴 기사. 예, 굉장히 사실 혹독하게 써놨어요. 저는 이 부분 두 가지 사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국 전 장관 얘기랑 부동산 얘기인데
이 문제가 있기 바로 전전날부터 조국 전 장관이 사실상 저서를 출판하면서 예. 일파만파 당이 균열되다시피 흔들렸잖아요. 예. 그거를 손흥길 대표가 가까스로 입장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놨어요. 예. 그런데 여기 가서 다시 초선 의원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분란을 다시 일으킨다.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면 사실 당은 완전히 흔들립니다. 아. 그리고 대통령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필요성이 있었던 시기는 약간 지나간 거거든요. 그리고 이 시기가 우리가 보면은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4.15 총선이 된 시기가. 실질적으로 초선을 만나야 되는 시기 훨씬 지났는데도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난 거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상견례적인 장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야 될 시점이 좀 늦었다. 그렇죠. 사진을 찍고 뭐 이게 한 20분 지나가고 그러니까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장면의 것은 아니었던 거죠. 또 하나가 이제 부동산 얘기인데 예.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이 이미 시인을 해요. 부동산의 정책 실패를 자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당에 또 거기다가 부동산 얘기를 이제 겹쳐서 얘기하기 참 부담스러운 장면이었던 거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예. 모임의 성격과 이미 이제 지나가 버린 어떤 시간적인 어떤 부분들이 사실상 초선 의원들이 이것을 꺼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동성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조용했다는 것도 반성적으로 초선들은 봐야 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힘당에서의 어떤 변화의 모습 부러워하지 말고 본인들이 나서야죠. 그러니까 이제 김구락 교수님은 초선 의원들 사정도 좀 이끌었었고 전체 분위기가 좀 어느 정도 이해할 측면도 있다. 그렇지만 좀 비견된다. 지금 이 말씀이네요. 지금요. 그런 기사들이 있는데 사실은 오늘 대부분의 신문들이요. 어제 그 청와대에 있었던 간담회를 그렇게 호의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비판적. 그리고 아까 기사는 굉장히 호되게 질책을 한 거죠. 거기는요. 자, 어제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어떤 간접적으로 전해졌어요. 뭐 직접 영상으로 나오거나 이러진 않고 참석했던 분들이 소개를 하면서 말들이 좀 전해졌거든요. 그 내용 기사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성과 낸 부분도 많은데 내로남불 프레임에 갇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소개가 됩니다. 요 내용이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요, 어제 발언이 몇 가지가 더 소개가 되는데 그럼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의도와 다르게 된 부분도 있어 안타깝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궐선거에서 질책받은 거 잘 안다. 일단 부동산 동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얘기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합니다. 내부적으로 단합하고 외연을 확장할 때 지지가 만들어진다. 지지자와 함께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내로남불 프레임 얘기를 했다고 소개가 됐고요. 단합해야 됩니다, 내부자.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리고 지지자와 함께 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이 이렇게 소개가 됐어요. 물론 앞에서 내로남불 프레임 이 얘기는 어떤 기사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한 건 아니다. 다만 성과를 좀 몰라주는 측면 이런 게 좀 아쉽다. 여기 소개가 돼 있거든요. 내로남불과 위선, 오만 프레임을 잘 극복해야. 근데 청와대 관계자 설명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한 말은 아니다. 그냥 국민들한테 좀 더 뭔가 소통을 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그렇게 전한 것뿐이다. 뭐 이런 설명도 좀 있었습니다. 자, 먼저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대변인이 한 설명이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진보가 이를 구현하는 정책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단합하고 외연을 확장할 때 지지가 만들어진다. 그 지지자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 최인현 변호사.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소개된 게 이거 성과도 많았는데 몰라준다. 이게 내로남불 프레임에 갇힌 것 같다. 이런 얘기. 그리고 내부 단합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좀 강조했다고 좀 소개가 됐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의 마이웨이 선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너무 혹평하신 거 아니에요, 또? 무슨 말씀이냐? 예. 지금 잘한 것이 많은데 그것은 드러나지 않고 잘못한 것만 부각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은 정책적 변화가 있을 수 없다. 지금까지 있는 것 그대로 해 나가겠다. 예. 그리고 국민 통합하기보다는 지지하는 사람들과 같이 가는 그것이 중요하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전에 얘기하신 예. 것처럼 성과도 많다라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든 것이 코로나19 백신 등에 대한 성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성과였습니까? 2020년 정부 예산안 냈을 때에 예. 코로나 백신 예산이
0원이었습니다. 빵원이었습니다. 그때 야당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게 되느냐라고 하니까 예. 결국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이 그 코로나 백신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예. 우리나라가 코로나 백신 확보가 세계 거의 꼴등을 기록했고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 이게 가뭄에 시달린 건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서 어디 국민들 그 코로나19 백신의 성과를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 상당히 좀 의문인 것이고 나아가서 이 부정적 프레임 아까 뭐 본인은 그 내로남불, 오만, 위선 이런 프레임을 얘기를 안 했다고 하지만 예.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잘했는데 보수 언론들이 내로남불 프레임으로 우리를 가두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보수 언론 그리고 그 야당 탓을 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조국 전 장관이 최근 조국 그의 시간이라는 책을 내면서 검찰, 보수 야당, 보수 언론이 가짜 뉴스로 해가지고 나를 가뒀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결국 지금 와 있는 어떤 그 인사 문제라든가 부동산 문제의 어떤 예. 정책적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친문 지지 세력과 앞으로 계속 가겠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예. 저는 굉장히 남은 기간도 지지율 회복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지금과 같은 어떤 어떤 부동산 난백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지 않나라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주원 교수님 두 가지 발언이에요. 또 성과도 많았는데 뭔가 인정을 못 받고 있다. 그러면서 뭐 내로남불 프레임 이 얘기를 뭐 한 것이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습니다만 그런 취지의 설명이 있었다는 부분 그리고 내부 단합을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에서 나왔다고 보세요? 예, 저는 변호사님과 좀 비슷한데 다른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요. 잘했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 지지를 받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문 대통령께서 좀 현실 인식을 좀 잘못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잘했는데 그게 언론이나 어떤 것에 충분히 소개가 안 됐다는 게 아니라 예. 그래도 코로나19 백신이라든지 여성 문제 그리고 노동 문제 같은 것들이 그래도 이 정도 했으니까 지금 이런 외압이나 외풍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사태 같은 것들이 광풍이 밀려왔어도 그래도 이 정도 지지율이 유지되는 거 아니었을까. 임기 말인데 이 정도 지지하는 이유는 그래도 성과가 있기 때문이다. 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을 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초선 예. 의원들 모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반성의 정치를 보여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그 귀담아 들어야 될 것들이 많다. 우리 청와대에서 뭔가 여러분들한테 듣고 싶은 말들이 있었다.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면은 예. 초선 의원분들도 조금 더 공격적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쓴소리들을 유연하게 그런 물길을 열어주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고요. 그리고 내부 단합 부분에서도 또 아쉬움이 지지자란 표현을 너무 많이 사용하셨어요. 예. 지지자들. 근데 이게 그러면 잘못 오해가 될 수 있는 게 초선 의원분들, 당신분들 우리 친문 지지자들에 대한 귀담아 목소리에 대해서도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는 우회적인 압박으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간 지금 현실 인식을 잘못하고 계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건학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사실 전국의 주도권은 대통령이 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으로 상당 부분 옮아갔고 예. 그런 부분에서 당의 어떤 지지 기반을 얘기하시는 거고 예. 이것이 정치를 다시 청와대 중심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이제 초선 의원을 만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혁신성, 역동성도 발현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한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뭐 내로남불이라든가 많이 했다는가 뭐 이런 부분만을 강조하는 부분도 사실은 대통령의 말을 좀 지나치게 한쪽 면만 보려고 예, 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아까 성과가 없었다. 저는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좀 안 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에서 한국만큼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나라가 많지 않고요. 예. 경제적으로도 사실상 이 GDP의 문제에 있어서 상승률이 또는 뭐 이 저하가 된다고 해도 예. 가장 낮은 상태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데 코로나 예. 시국이라는 전체가 전 세계를 압박하고 있는 측면을 우리가 좀 이해를 안 해주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뭐 우리가 이제 변화라든가 뭐 이렇게 조국 문제라든가 예. 뭐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겸허하게 좀 더 혁신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어제 청와대 간담회에서 뭐 어떤 얘기가 나왔고 이런 것보다 사실은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는 기사가 많아요, 오늘요. 그리고 뭐 이런 기사도 발언으로 소개가 돼 있습니다.